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네,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새해와 함께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운동선수들의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상 처음으로 올해부터 장애인 핸드볼 리그가 시작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 장애인 핸드볼 리그팀이 딱 하나 있는데 리그 개막을 앞두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행복모아 챌린저스를 이끄는 김미화, 박미영 두 감독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먼저 현재 상황부터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장애인 핸드볼 경기 팀이 생기긴 했는데 아직 경기를 시작한 게 아닌 거죠. 네. 김미화 감독님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11월 22일에요. 청주 국민생활관에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핸드볼을 통해서 하나 되는 행복한 어울림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된 행복 챌린저스 14명 하고요. 일신여고 4명, 그다음에 호크스, SK 호크스 핸드볼팀 선수 2분과 함께 팀을 구성해서 핸드볼 경기를 한번 펼쳤습니다. 국내에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팀을 구성해서 핸드볼 경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 행사와 함께 행복모아 챌린저스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10개의 장애인 핸드볼 리그를 출범하는 선포하는 행사도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한 10개 팀의 선수들이 앞으로 이제 리그전을 펼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사가 이 장애인 핸드볼 리그 출범을 알리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였겠네요. 예. 그런데 이 국내 최초의 장애인 핸드볼 리그가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출범을 하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박미영 감독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핸드볼이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고 이 스피드한 운동이 발달 장애인에게 자존감을 향상시켜주는 줄 수 있다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SK 호크스에서 핸드볼 교실을 구성하게 되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SK 하이닉스에서 작년 10월 달에 행복모아 핸드볼 팀을 창단하게 되면서 2021년도에는 10개 팀을 선정해서 장애인 핸드볼 리그를 출범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청주시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서원대학교에서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청주시는 행정과 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하이닉스는 비용과 대회 개최 후원이 있고요. 서원대학교에서는 핸드볼 훈련 매뉴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금은 10개 팀이지만 앞으로는 2023년도까지 15개 팀으로 추가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 청주를 연고로 하는 장애인 핸드볼팀 행복모아 챌린저스 지금 두 감독님께서 지도하고 계신데요. 그럼 김미아 감독님께서 이 팀 소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네, 국내 최초 발달 장애인 핸드볼 팀이고요. 2019년 4월에 창단이 되었어요. 이들은 SK 하이닉스 장애인 표준 사업장 행복모아에 근무하는 14명의 친구들이에요. 행복모아 사업장에서 오전에 방진복을 세탁을 하고 그 일과 이후에 일주일에 2번씩 2시간씩 훈련을 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장애인 선수들에게 운동의 삶을 통한 활력을 제공하고요. 핸드볼을 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소통하고 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두 분이 엘리트 스포츠를 하셨잖아요. 선수 출신으로서. 예. 그러면 발달장애인 핸드볼 팀을 처음 만났을 때 되게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김미아 감독님께서 그 먼저 인연을 맺었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떠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발달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저도 많이 생소해서요. 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그 친구들을 제가 한번 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모아 표준 사업장을 방문을 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일하는 거 그것도 보고 같이 밥도 먹고 휴게 공간에서 또 식사를 하고 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고 나니까
저희 아이가 24살짜리 딸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또래예요. 그러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 또 보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SK께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일주일에 2시간씩 2번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처음 수업을 자꾸 하는데 이 친구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게 가서 놀고도 싶고 하니까 빠지고, 또 조금만 뛰면 선생님 저 아파서 못해요. 저 힘들어서 못해요. 숨 차서 못해요. 자꾸 이래서 이렇게 해서 팀에서 훈련을 하고 시합에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재미있게 놀이 형태로, 꼭 정통 핸드볼이 아니게 이제 수업을 좀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수업 참여율도 좀 높아지고 또 즐겁고 많이 웃고, 그러니까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부상 친구들도 좀 생기고 뭐 이런 일도 있어서 이게 걱정스럽고 막 이랬는데, 그 부상됐던 친구가 포기를 안 하고 그냥 끝까지, 저희는 그만둘 줄 알았어요. 무릎 수술을 하고 나서. 근데 계속 하겠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친구들이, 저 친구는 부상을 돼서 무릎이 아픈 상황에서도 뛰는데 자기네들은 그 상황인데 못하고 힘들고 못하겠다는 말이 안 나왔든지, 그때부터 또 그 친구들을 보고도 열심히 하게 돼서 제가 좀 수업하는데 조금 편해졌죠. 그 발달 장애인들이 이렇게 핸드볼을 배우고 경기를 한다는 게 참 상상이 되지도 않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미영 감독님은 나중에 합류를 하셨지만 그래도 네. 좀 지도하면서 좀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선수들의 변화를 그래도 누구보다 잘 옆에서 관찰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떠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처음 지도를 맡고서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친구들이 잘 따라와 줄 수 있을까? 아이들의 특성상 집중력이 이게 필요한 운동이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근데 훈련을 거듭할수록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고 집중력이 좀 무섭게 좀 올라오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못할 거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또 잘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두 가지는 또 동시에 안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러닝이나 스텝 같은 거를 가리키게 되면 아까 김미아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나 선생님 힘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맞아요. 그러고서 나가서 앉아서 쉬기도 해요. 뭐 그럴 때는 뭐 할 수는 없지만 그게 가장 좀 기다림이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차고 올라올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주는 게 가장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발달 장애인들에게 이 핸드볼 룰에 대해서, 이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혹시 바로 좀 습득을 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습득은 굉장히 좀 어렵고요. 바로바로 흡수는 안 되지만 기다려주는 게 좀 필요하고요. 저희가 대회 일정이 좀 잡히고 나서 핸드볼 경기 룰을 알려주는데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김 감독하고 고민을 좀 한 게, 어떻게 해야 저희가 이제 지금 아이들이 잡힌 게 하나도 없는데 경기는 잡혀 있고, 그래서 규칙을 좀 정했어요. 공 뺏기를 시작하면서 그 라인 안에서 공을 잡고 3발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공을 잡고 또 드리블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을 정해놓고 했더니 아이들이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 뺏기 놀이야 할 때 아이들이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도 기대 이상으로 그 아이들이 좀 치고 올라오는 걸 보고서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 경기 치러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11월 달에 외부 인사하고 가족들 친지를 이렇게 모시고서 친선 경기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중에도 이 선수들에 대한 애정이 정말 잘 느껴지는데요. 팀 창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하시다 보면은 이 선수들의 특성을 하나하나 파악하실 수 있잖아요. 혹시 김미화 감독님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다면, 지도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야 돼요. 이제 좀 다 알아서 할 수 있게 분담을 해주고 알아서 스스로 하길 바라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신발끈도 묶어주고 운동 시작하기 전에 유니폼도 잃어버리지 않게 잘 갖고 왔나 챙기고, 그다음에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빼주고,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좀 목소리를 크게 해서 막
칭찬도 크게 해주고 이제 아무래도 제스처가 좀 큰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한테요. 그러면 이제 제스처도 오버해서 즐겁게 해주면 좀 더 친근감 있게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우들에게 순수함, 그대로 그냥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스폰지처럼 흡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좀 느슨해지면. 그러면 멤버 교체할 거야. 다른 친구들 행복모아에 많이 있어. 너희들이 그렇게 깨비우면 교체할 거야.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아니에요. 열심히 하겠다고 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엎어 놓으면 안 되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전 또 가끔씩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친구들 보면 마음을 동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혼내게 되면 꼭 안아주고 다시 미안했다고 사과하고 뭐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좀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 감독이 두 분이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될 것 같아요. 김미아 감독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세세하게 챙겨주고 안아주시기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박미영 감독님은 어떠신가요? 좀 엄한 편이신가요? 엄한 편은 오히려 이 김 감독님이 맞아요. 엄한 편이시고요. 저는 좀 밀당? 맞아요. 밀당을 밀당 좀 잘해요. 잘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는 칭찬, 무조건 칭찬해주고 네가 최고다. 너 아니면 안 돼. 여기가 너 빠지면 안 돼. 메인이야, 네가. 뒤에서 항상 귀에다 대고 좀 얘기 좀 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정말 자존감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말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믿음을 주는 그러니까 너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아이들도 그렇겠지만 발달 장애인 아이들은 단순한 동작도 잘한다고 계속 칭찬해주고 또 칭찬해주면 아이들이 참여하는데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행복모아 챌린저스를 이끄는 김미화, 박미영 두 감독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두 감독님의 선수 생활 이야기,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김미아 감독님의 핸드볼 인생 시작, 그리고 또 국가대표 활약까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말씀해 주세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핸드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4학년 때 육상부에 있었는데 핸드볼 팀이 창단이 되면서 왼손잡이를 찾더라고요. 근데 제가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육상부에서 핸드볼 팀으로 다시 스카웃이 되어 갔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안양에는 중학교에 핸드볼 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으로 또 가게 되고 또 수원에 고등학교 핸드볼 팀이 없어서 또 신갈에 있는 용인에 있는 학교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88 올림픽에 아무래도 88 상비군 꿈나무로 발탁이 되어서 제가 처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제 경기 뭐 이태리나 뭐 이런 쪽으로 시합을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 경기도 나가보고 막 외국 경기하면서 애국가가 울리잖아요. 그리고 태극기가 올라가는데 국내에서 방송 종료 시간에 듣던 그 애국가하고 느낌이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눈물도 나고 가슴도 벅차오르고 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와서 서 있구나 하는 느낌이 그때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네,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애국심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저도 모르는데 그때 18살밖에 안 됐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이면. 그래서 참 뭉클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어요. 그때 조금 철이 나고 운동에 대한 그런 책임감? 그런 애착심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김미아 감독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 핸드볼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박 감독님은 어떻게 출발을 하셨는지 또 학창 시절 선수 생활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그리고 또 김미아 감독님과 어떻게 인연이 시작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뭐 신체적 조건도 안 좋지만 운동도 사실 굉장히 늦게 했어요. 뭐 남들은 초등학교 때 했지만 저는 중학교 가서 수업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면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때는 또 체육관이 없어서 석회가루 운동장에다 석회가루를 그려가면서 코트를 그려가면서 이제 운동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제 체구가 원체 왜소하고 작고 이러니까 거의 뭐 쳐다도 안 봤죠.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심부름. 그러니까 체력 훈련은 똑같이 하되 심부름만 주로 많이 시키시다가 2학년 때부터 제 노력을 보시고서는 아 이제 공을 패스나 슈팅 같은 걸 2학년 때부터 이제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3학년 때 되면서 이제 저희가 일요일도 없이 거의 학교에 가서 슈팅 한 100개, 200개씩 거의 점프슛 하고 집에서 누워서 또 쉴 때는 뭐 3kg짜리 포환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스냅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3학년 때 주전 선수가 되면서 주장도 맡게 되고 그때 체육관이 생기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자주 놀러 와서 네. 인연을 맺게 되었죠. 맞아요. 그때 갔어요. 그럼 박미영 감독님께서 그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럼 좀 늦게 시작한 만큼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남들보다 더 많이 맞기도 했고, 근데 기본기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올라왔던 친구들은 이제 기본기가 어느 정도 다져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는 순백이었죠.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라. 근데 그때 선생님이 기본기를 좀 잘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1학년 때는 좀 주로 많이 2학년 때 공 만지기 시작하면서는 좀 체벌이 좀 있었는데 3학년 때부터는 거의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체벌 당시를 생각하면 좀 속상하기도 하지만 제 스스로 노력을 해서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했었어요. 저는 그 시절 생각하면 좀 많이 지금 생각하면 울컥도 하긴 하죠. 네. 그런 체벌과 같은 그 체육계의 고질적인 풍토가 이 선수들을 좀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그 열심히 하다 보면 부상이 생기잖아요. 그 김 감독님의 경우는 어떠셨나요? 제가 바르셀로나 이제 실업팀에 가서 이제 92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다가오면서요. 제가 이제 올림픽 선수로 발탁이 돼서 태능 선수촌에 입촌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91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92년도 3월에 이제 마지막 엔트리에서 제가 이제 20명 운동하는 중에서 16명 가는 데서 제가 2명 중에 제가 빠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릎 연골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떨어지고 아무래도 탈락되고 나서 제가 무릎 연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티가 났겠죠. 무릎 연골이 성치 않은 상황에서 저는 올림픽이 가고 싶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쫓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제든지 탈이 날 수 있으면 대회 가서도 제가 게임을 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제가 탈락이 되고 나서 너무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친구 또래들은 다 가는 올림픽을 갔다 와서 카퍼레이드도 하고 올림픽 메달 연금도 받고 하는데 제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어할 때 이제 종근당에서 그러면 미아야 너가 매니저를 하면서 아이들을 조금 케어해주고 선배로서 해주는 것도 보람된 일이니 코트장을 떠나지 말고 그만두지 말고 그렇게 핸드볼 팀에 남아 있어라 해서 제가 그때 무릎 연골 수술을 받고 핸드볼 팀에 남아 있으면서 아이들하고 그 결혼 전까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영 씨보다 조금 오래 있었어요. 지금까지 두 분이 걸어오신 길을 한번 되짚어 봤는데요. 결국 한 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신 적은 없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청주에서 네. 한 팀이 되신 건데 그동안 그러면 연락은 주고 받으셨는지 어떻게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주부로 살면서 이제 저희 딸 체육대회 때 가면 제가 항상 계주를 뛰었어요. 제가 잘 뛰니까 조금 뽐내고 싶어서 그렇게 체육대회 때마다 좀 뛰었는데 어느 날 계주를 뛰고 났는데 어떤 남자분이 오셔서 저기 청주 시민체육대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복명동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복명동 대표로 계주 한번 뛰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 달리기니까 그럼요. 나가서 복명동을 한번 빛내야죠. 하고 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운동장에서 몸을 풀고 이제 계주를 뛰기 전에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한 10몇 년 살면서 별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잠오들밖에 없는데 저 뒤통수에서 누가 미화야 하고 저를 부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누구지? 이렇게 봤더니
우리 미영이에요. 근데 우리 미영이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봤는데 그때가 50 바라볼 나이예요, 거의. 그러면 한 26, 7년 됐죠? 네. 근데 뒤통수만 쳐다보고 나를 알아봐서 미화해하고 저도 너무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만나서 이제 가끔씩 밥도 먹고 사는 이야기 했죠. 아, 방금 굉장히 놀랐는데 네. 거의 26년, 27년 예. 훌쩍 넘은 시간에 어떻게 친구의 뒷모습만 보고 그렇게 바로 알아보셨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뛰는 모습이 독특해요. 누구나 봐도 저 친구는 미화구나 할 정도로 독특해요. 네. 제가 딱 보는 순간 세상에 저렇게 뛰는 사람이 또 있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앉아있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설마 하는 마음에 뒷모습에다가 혹시 미화니?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돌아보는데 저희도 너무 놀란 거죠. 운동할 때, 시합 때 외에 이렇게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모습 외에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대한 핸드볼 협회에서도 예전부터 네. 대한 핸드볼 협회에서도 오리궁뎅이 하면 김미화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계속 인연을 맺고 있지만 네. 너무 행복해요. 둘이 만났다는 게 잘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또 네. 친구가 있어서 좋아요. 이 대한핸드볼 협회에서까지 오리공둥이 하면 김미아 선수를 알 정도로 되게 유명하시긴 했군요. 그렇다면 이 오리공둥이라는 별명 때문에 좀 재밌는 일화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가 88 꿈나무로요, 스웨덴을 가서 빠딜레컵이라는 경기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관중석이 우리나라랑 틀리게 제가 경기를 하면 바로 앞에 관중석이에요.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마주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제가 뛰는데 자꾸 떡떡떡 하고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게 뭔 소리요? 그랬더니 그 오리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영어 발음이 원어 발음을 제가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떡떡 오리가 뛴다. 근데 이제 제가 있는 포지션이 속공을 뛰고 되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그때 한국 사람들은 화이팅이 굉장히 많았어요. 계속 떠들죠. 말도 많은데. 그러니까 목소리도 크고 동양 여자 선수가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그때는 우리가 운동장 경기를 할 때라서 제가 까무잡잡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를 아마 응원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오리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골을 넣으면 다 일어서셔서 떡떡떡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저도 그게 오리라는 표현인데 그게 나쁘지 않고 너무 좋고 감사하더라고요. 저를 응원해 주신 그러면서 한국을 응원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좀 뭉클하고 내 젊은 날에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네.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 해요. 네. 오늘 김 감독님께서 이 박 감독님을 영입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20년 만에 정말 우연히 만난 친구를 여기서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 발달장애인 팀이잖아요. 그럼 그때 어땠는지 김 감독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때 시민체육대 만나고서 가끔씩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는 이야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 친구랑 같이 밥을 먹게 되면서 우리 친구가 약국에서 오전 근무를 하는데 오후 근무까지 했었는데 오전 근무밖에 못 하게 되었다고 오후에 시간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싶어서 명아, 왜냐면 제가 혼자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럼 오후에 나 하는 수업 같이 좀 해줘. 나 혼자선 조금 너무 힘들더라. 우리 친구들 가르치는 게 내 강사비에 반 너랑 나랑 나누자. 그래서 제가 하겠다니까 미영이가 그럼 너랑 같이 하는 거면 하지. 친구인데. 그리고 나도 또 오후에 시간이 또 되고 해서 그래서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다 싶어서 이제 가르치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총괄팀장님이라고 이제 행복모아 그 챌린저스 팀에 총괄팀장님이 계셨어요. 그때 이제 같이 밥을 먹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거 나랑 반반 나누는데 제 이름으로 나오는 것보다 우리 친구들이 명분이 없으니 그냥 그 반을 따로따로 명세서를 따로 해서 우리 미영이 이름도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다 같이 주시더라고요. 똑같이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주시게 돼서 저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미영이가 예전에 청주시청에서 핸드볼 팀에 있을 때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결혼과 동시에
이제 그만두면서 일신여고라고 핸드볼 팀이 있어요. 거기에서 코치 제의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나 혼자는 좀 버거운 부분이 많은데 이 친구가 같이 하면 제가 너무 힘이 될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하자 그랬더니 흔쾌히 해줘서 전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아요. 친자매처럼. 그렇게 흔쾌히 받아주셨다고 했는데 박 감독님의 당시 입장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박 감독님 혹시 이 김 감독님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한데요. 솔직히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떠셨나요? 그 생각은 당연히 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고마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해왔던 운동이잖아요. 근데 재능을 좀 아깝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재능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되게 고마웠고요. 근데 이제 장애인 친구들을 가리킨다는 게 저한테는 또 처음 있는 일이고 도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 자신을 믿고 고민은 짧게 하고 이 친구 믿고 저 자신을 믿고 지금은 친구들이 저한테는 행복을 주는 좀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요? 좀 운동 가는 시간이 저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 두 감독님께서 그렇게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 발달장애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만큼 이 앞으로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 리그를 앞두고 선수들이 한참 훈련 중에 있을 텐데 선수들이 핸드볼 리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나요? 박 감독님 답변해 주세요. 네. 우리 선수 14명의 선수들은 처음에 핸드볼 교실로 시작을 했지만 그리고 체력을 키우고 그냥 취미 정도라고만 생각을 하고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핸드볼 리그가 생겼잖아요. 이제 다른 팀들과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이 그 승부욕 이런 게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함께 열심히 해서 순위에 들어보자는 목표도 아이들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리그가 생기면 리그전이 펼쳐지면 그 기대감이 좀 저희도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장애인 핸드볼 리그가 출범하면서 이 두 감독님의 그런 각오, 앞으로의 목표도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김미아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제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못 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행복 챌린저스 친구들이 이제 리그가 시작되면 한마음 한뜻으로 우승을 하고 그다음에 이 발달장애인들 친구들을 위한 스페셜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아니지만 스페셜 올림픽을 우리 친구들을 출전시켜서 한번 데려가 보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럼 박 감독님은 어떠신지 또 얘기해 주세요. 저의 목표도 당연히 우승입니다. 제 목표는 또 세워졌고 이제 훈련만 남은 거잖아요. 우리 선수들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2배의 기다림으로 아이들을 가리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선수가 앞으로 제주도에 가서 순위 안에 드는 게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김미아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운동을 하면서 이런 힘든 시간을 버텼던 것들이 지금 50 넘게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밑거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넘어지면 일어서고 또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 같은 강인한 정신력이나 운동하면서 배웠던 끈기, 예절 이런 것들이 우리 행복 챌린저스 친구들에게도 앞으로 더 많이 살아가야 될 친구들이니 저보다 그게 밑거름이 돼서 그 시간들을 좀 기억해서 열심히 앞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능은 뭐 타고났다지만 즐기면서 하는 건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친구들이 다치지 않고 즐기면서 운동할 수 있게 조력자서로 최선을 다할 거고요. 더불어 청주시에도 장애인 핸드볼 팀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행복모아 챌린저스를 이끄는 김미화, 박미영 두 감독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핸드볼을 통해 삶의 자신감과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장애인 핸드볼팀 행복모아 챌린저스. 선수들에게 희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이 두 감독님의 멋진 활약, 저희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핸드볼팀 행복모아 챌린저스의 이야기를 저희 MBC 충북에서 장기간 밀착 취재해서 다큐멘터리로 방송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